안녕하십니까. 김주원 민태민의 마감 10분 전 1월 11일 일요경마 방송입니다. 일단 방송에 앞서서요, 지난주에 적중 내역 특별문자 성적이 좀 괜찮았죠? 예, 괜찮았죠. 김주원 의원께서 한번 적중 내역부터 확인시켜 드리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해 첫 주에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해주셨고, 그 와중에 좀 늦지막히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또 아쉽게도 저희와 함께하지 못하시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뭐 한두 분이라면 괜찮은데 지금 사무실에서 듣기로는 10분 이상이 좀 아쉽게 함께 못하셨다라는 그런 내용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폭발적인 성원 다시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새해 첫 주는 지금 나와 있는 적중 내역 그대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저희가 매경조 발송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금요일에 4개 보내드리면서 3개. 남들 뭐 멘붕 다 왔을 겁니다. 금요일날. 하지만 마감 10분 전 경마방송팀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은 정말 뭐 경마장 나갈 때 어깨 쫙 펴고 웃으시면서 나가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13경주에 골리앗 마린의 중앙해주 68배가 시원하게 성공이 되면서 무조건 여러분들 여기서 상황을 내셨을 것 같고요. 토요일에는 후반부를 기약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1경주 26배, 거기에 13경주에는 1월달 배팅 자금을 몽땅 다 만들었습니다. 굿러너의 누린 아래 261배. 여러분들 특별문자 지금 계속 신청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특별문자 때려드리는데 닦아놓고 저희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요, 내용으로 고배당을 못 잡아내요. 분석으로 잡아내는 겁니다. 분석이 있기 때문에 고배당이 또 저희가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뭐 한두 번 잡아드렸다라면 말을 안 하는데 정말 지금 특별문자 실시하고 나서부터 자주자주 고배당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이런 거 나 언제 한번 잡아보나 하시는 마음이 굴뚝 같으실 텐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충분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가 많기 때문에 한 배 타주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뭐 일요일에도 5개의 경주를 보내드리면서 지금 배당 보시면 아시겠지만 9.8배도 이거 한 방 때린 겁니다. 이게 돈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나머지 것들은 20배 이상, 거기에 38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주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그리고 믿어주신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역시나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실 것 같은데 기대에 상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일요일날 중간에 좀 늦게 경주 시작하고 나서 신청하셨던 분들 처리를 못해드린 점 한 번 더 사과를 드리고요. 지금 목요일인데 아까 우리 방송 찍기 전에 벌써 한 2번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네. 또 그 일요일날 신청 못 받으신 분들이 신청을 하셨는데 좀 에러가 안 나도록 좀 신경 써서 사무실하고 좀 잘 저희가 단도리를 지어서 지난주 같은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승부처를 먼저 공지해 드릴게요. 서울 하나, 부산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서울을 후반부에 다 잡았어요. 김주원 의원이 마지막 11경주를 책임지고 승부를 볼 것이고, 그리고 부산은 5경주입니다. 그리고 민태민은 서울의 10경주와 부산의 1경주, 서울 10경주, 부산 1경주를 승부처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뭐 현장 그 해당 경주 가서 왜 승부하는지 제대로 된 이유를 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가겠습니다. 국산 육군 1200m의 안말 레이스죠? 예. 이게 좀 강축은 없지 않아요? 네, 그렇죠. 강축이 없죠. 이번 경주는. 뭐 배당판 흐름도 그럴 것 같네요. 조그마한 인기도가 좀 분산될 것 같은데 김주원 의원이 책에다가 동그라미 친 말 안에서 끝나겠네. 하나 7 빼고. 글쎄요. 그죠? 1번 원더라이부터 3번의 킬라루스, 5번 올버니 드림, 그리고 뭐 9번 블랙우먼, 10번 퀸어존, 11 브라이언, 요런 애들이 접전 구도인데 어떤 말을 가장 세게 봐요? 예, 아예 폭탄 배당만 한두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복병마 한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두 마리를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5번마 올버니 드림이 사실 이건 현장에서 내용을 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버리기는 정말 아깝습니다. 이 데뷔전 때부터 내용이 좀 있었던 말이고 거기에 가석 깨진 적도 있긴 했습니다만 이게 기본적으로 뛸 자질은 분명 갖췄다라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리 쪽에 잡다한 질병 때문에 이제 석 달 만에 출전이고 훈련 때 외형상 컨디션은 좋은데 정상적인 조교 패턴을 소화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외형상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이런 말도 조교가 잘 정상적으로 안 이루어졌다라고 배당 올라가면요 마방에서 역으로 또 때려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번마 올버니 드림은 일단 현장에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놓고 때리든 아니면 다음을 기약하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한 마리는 인기마가 별게 없기 때문에 끝번이면 최상입니다. 12번마 별빛 신화가 이번 경주 최고 닭고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래에 대한 반응이 너무 민감한 말이라 모래를 맞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모래를 안 맞고 탈 수 있는 최외곽 번호에 다시 한번 이쿠야스 기수. 이쿠야스 기수가요, 데뷔전 때 이렇게 잠수를 한번 때려놓고 끝번 신청을 하든 아니면 뭐 악병마들 제어할 수 있는 전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주저없이 갖다 때리면서 배당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나 별빛 신화가 딱 그런 케이스로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5번 열들 가운데 저는 한 마리를 축세어서 꿀경주는 과감하게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야, 5하고 열둘이 둘 다 비인기마 같아요. 5번 올버니 드림은 지난번에 정말 오전부터 피멍이 들었습니다. 피멍이. 이것 때문에 저를 믿는 사람들 또 웬만큼 내용이 아는 사람들은 올버니 드림 놓고 다 죽었을 거예요. 지난번에. 그 이전에 두 번을 철저하게 지하주기수가 안 갔어요. 두 번을 안 가고 직전에 말 훈련 제대로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이거 웬만하면 저는 빠지기가 어렵다라고 봤는데 확도 없더라고요. 진짜 완전 실망을 많이 했던 게 올버니 드림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종하고 근육통 때문에 주기가 조금 길어졌네요. 주기가 좀 약합니다. 선행을 가면 될 수 있는 정도의 훈련인데 일단 김주원 의원이 감각적으로 이거는 5번을 이제 추천해 주신 거고 여기에 12 별빛 신화는 아예 복병입니다. 터지는 말. 이쿠야스의 외곽이 무서워, 그죠? 예, 그렇죠. 안 보여줬던 거. 완전히 천지 차이의 능력 발휘가 뒤바뀌는 상황이에요. 그 전에 비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능력 자체가 장난이 아니라서 12이 좀 찜찜을 합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저는 아무래도 11 브라이언이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서 축으로 갔었는데 플라이 불패, 인기말을 빼버렸어요. 그때 끝번까지 신청하면서 가는 거 알고 있었는데 플라이 불패가 능력마가 아니라고 해서 완전히 걷어내고 공략했던 게 제 페인이었습니다. 1300을 선행으로 일단 처음 돌려놓은 말인데 이런 말들이 이제 한번 힘이 차면 직전 이상 뜁니다. 이번에 안말경주에 나왔고 거리가 지금 1200으로 내려왔죠. 또한 훈련 때도 46조 스펙스 프린스와 병합을 하는데 발걸음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편성이라면 저는 따라가서도 11 브라이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웬만하면 또 선행도 갈 수 있기 때문에 11번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올버니 드림과 12 별빛이나 복병마 그리고 저는 인기마 11 브라이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산 육군 1200 1호병마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김주원 의원이 지난번에 이거 적중을 했나요? 영실기암? 못했다고요. 어쩌라고요? 이 영실기암이 사실 11월 22일 날 김주원 의원이 저한테 현장 가서 선물 하나 드릴게요 하고 이걸 추천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번에 스타트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이건 힘들지 않을까? 레이스가 빠르니까. 그래서 이제 관심을 안 뒀는데 라스트에 날라오길래 직전에 저는 얘를 좀 세게 봤어요. 영실기암을. 근데 야오스카이캣을 한 번 더 의심하는 바람에 막권을 놓치고 말았어요. 카드리가를 빼고도 못 맞춘 겁니다. 그때 너무나 안타까웠던 말인데
외곽 번호가 좀 낮지 않을까요? 11번 게이트? 예, 그렇습니다. 외곽 게이트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직전에 못 먹은 게 너무 억울해서 이번에 한번 못 먹은 것까지 챙겨 먹을까 합니다. 영실기암이 이번 경주 김주원이 추천드리는 배팅의 축이 되겠고요. 직전에도 야후스카이캣의 영실기암 딱 두 방을 때렸습니다. 바로 이찬호 기수 안쪽에 있었던 이 1번을 놓고 두 방을 때리면서 땅을 치고 후회를 했었는데, 자, 어쨌든 뭐 직전 경주를 통해 이제 잠재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마필들은 상승세 한번 타기 시작하면은 하이군 어지간한 편성에서는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조건이라면 영실기암의 연투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쵸, 뭐 이거 여기서는 영실기암이 좀 2착 승분에 걸려 있지만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영실기암을 웬만하면 이제 축으로 한번 공략을 해볼 생각이고요. 자, 후차권 뭐가 좋을까요, 이거? 이게 뭐 마땅히 좋은 말은 없는데, 이제 성심 파트너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선행을 나가야 됩니다. 직전에도 1번 게이트에 이제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조건이라 이제 반짝 인기를 얻었었는데 결국에는 인기가 바람이 되고 말았죠. 역시나 뭐 얘 성심 파트너의 입상 여부는 이제 선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정규상 가장 안정적인 말은 그래도 6번만 롤링스타가 가장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미 이 박태종 기수가 2번 연장 기승하면서 쥐어짰던 마필이긴 합니다만, 보여준 거는 가지고도 통할 수 있는 상대들을 만났기 때문에 국산 6군 경주에서 첫 입상을 찍어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롤링스타가 이제 편성이 조금 약해진 감은 있어요. 영실기암을 김주원 의원하고 제가 둘 다 세게 말씀을 드렸고, 김주원 의원이 이제 인기말 중에서 6번 롤링스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박태종 기수가 말을 잘 타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원래 잘 탔던 기수고 돈 되는 말을 최근에 또 얻어 타니까는 잘 타는 거지. 요즘 뭐 긴가민가 하는 것도 좀 다부진 맛이 생겼더라고. 그건 그렇죠. 근데 확실히 나이를 먹긴 먹었더라고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6번 롤링스타를 김주원 의원께서 추천하셨고요. 저는 좀 복병마 중에서 3번 사이노슈어를 지금 2번 연속 째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지금 데뷔 초에 골망염이 좀 있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놓고 훈련을 좀 제대로 못 시켰던 말인데, 11월 16일 날부터 훈련 강도를 좀 제대로 올려가면서 말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직전에는 워낙에 상대들이 빠르고 강했다. 현장에서 그 당시에 좀 나왔던 말들이 현군 저는 최강마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에서 누추입을 하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선두권이 강하지 않은 경주입니다. 영실기암을 놓고 가는 순간에는 앞선이 무너질 수 있는 경주로 보고 있고, 토요일날 1경주에 나왔던 썬버스트라는 시네마피라고 병합도 좀 잘 만들었어요. 또 유승환 기수도 최근에 상승세입니다. 가파른 상승세를 지금 타고 있는 유승환 기수 안장이라면 더 나은 능력 발휘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실기암 11알을 축으로 가야 되겠죠? 웬만하면. 그럼요. 여기서 네. 빠지면 큰일 나죠. 11알을 놓고 3번 사이노쇼와 6번 롤링스타 후차권에서 좀 세게 볼말들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 이거는 사실 선두권이 1300인데 썩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4번의 클레버대 탱고라든가 5번 송암 클래식이 앞에 나가는 경주인데, 개인적으로 좀 복병마 하나가 상당히 재밌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 말을 김주원 의원 생각부터 좀 들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복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무조건 알 것 같은데, 네, 저는 제가 보는 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9번마 소박한 인생을 놓고 한번 때려볼까 합니다. 직전 경주 지상거탕과 같은 레이스에 나와서 3마신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갓 2번 뛰었던 말이고, 데뷔전 때는 이제 완성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후미에서 라스트 한 발을 썼던 거고, 직전에는 이제 초반에 발주 가는 대로 그냥 붙들고 갔으면 됐는데, 중반부터 이제 승부가 걸려있다 보니까 좀 서둘렀던 게 라스트 뒷심을 못 이끌어냈던 페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박태종 기수가 2번 타보면서 말의 습성을 제대로 파악을 했을 겁니다. 참고 때리면 D가 나오는 말이고,
힌트가 나죠. 선두권이 강하지 않은 경주이기 때문에 참고 탔을 때의 라스트 파괴력을 이번에는 충분히 한번 살려볼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소박한 인생은 우리가 흔한 말로 얘기하는 안아짜리예요, 그죠? 배당마로 추천을 하셨고, 제가 이거 뭐 노릴 거라고 생각해요? 외곽에 있는 거 노리지 않나요? 저는 일단 그 10번 초원 파티를 세게 보고 있습니다. 전번에 제가 이거 놓고 한번 진하게, 이거 놓고 간 게 아니죠. 파워앤스피드 놓고 한 방을 때렸던 건데, 그 이전에 11월 22일 날 점핑 출전을 하면서 장난이 아니었어요. 종반 끝걸음이.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일요일 1경주 때 해피밸리를 그런 이유로 추천을 드렸는데 역지를 못했어요. 해피밸리를. 그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초원 파티도 지난번에 안쪽에서 흙을 맞고 최후미로 밀리면서 졸전을 한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외곽이 저는 한참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 윤영민 기수가 빡빡 갈아놨어요. 정말 말 잘 만들어놨고 이 말을 제가 세게 보는 또 다른 이유가 혈통인데 부마가 리비어입니다. 스태미너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리비어고 모마가 쿨타키인데 이게 바로 이 마필의 마주인 조동식 마주가 배출해낸 씨앗말 중에서 가장 따비라고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쿨타키 자마들이 28조 가서 정말 무지막지 상금을 많이 벌어들였던 그런 말이 쿨타키라는 모마입니다. 스피드형 말인데 이 지금 부모마 쪽에 배합이 참 잘 이루어졌고 채용도 이 말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두권이 약하고 외곽 번호를 받았기 때문에 좀 더 홀가분하게 선두권에 붙여놓으면 10번 초원 파티가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현장에서 웬만하면 저는 승부로 한번 가볼 생각인데 10번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9번, 10번이 둘 다 좀 덜 팔리겠죠? 9는 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이 있죠. 9가 팔릴까? 그럼요. 어쨌든 착순에 들어왔는데. 글쎄요, 여기서 불안한 인기마들이 좀 많이 있어요. 1번도 사실 못 믿겠고 2번도 지난번에 어떻게 뛴지도 모르겠고 인기마 중에 좀 안 보는 게 뭐가 있나요? 김주원 의원이? 예, 저는 2번만 딕시 스마일을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보고 있는데 일단 물론 전개가 직전 경주처럼 그림같이 풀린다라면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전개 자체가 거의 반뽀록성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당시에 인기를 모았던 인기마들이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부진했고 근데 이번에는 뚜렷하게 강한 상대가 없긴 합니다만 강한 상대가 없기 때문에 다른 말들이 욕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강공이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덤벼들 훈련 우수마들 속에서 과연 딕시 스마일이 직전처럼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인기도에 비해 다소 불안감이 있네요. 진짜 훈련 때 미미의 오자매하고 병합할 때 탄력이 확 좀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완전 X는 아닌데 저도 직전에 급작스러운 전력의 변화 이게 우연인지 말의 능력의 업그레이드인지는 이번이 검증의 무대라고 보고 저는 매직 스텝 같은 거 매번 내용이 있었죠.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벌써 8번을 못 가게 된 말입니다. 직전에 현군 최약체 편성이었죠. 광풍이라는 말이 감량이 점 많고 대가리 치고 미즈캣은 그때 결승선 통과하고 다리가 부러져서 폐마가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신히 결승선 통과했다고 봐도 되는 그런 말인데 외곽에서 이빨이 조지는데 딱 그 걸음이 있더라고요. 서승훈 기수로 바뀌었다는 거 빼고는 좋아진 조건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쪽에 1번, 2번을 좀 약하게 보시고 인기마 중에서 오히려 외곽에 있는 9번과 10번 복병마를 세게 좀 노릴 만한 경주다. 그만큼 인기마가 불안한 경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혼합 4분의 1200이죠. 3번 와일드 미스터리가 강하게 팔리겠죠. 거기에 1번 절묘한 선택, 6번에 브룩스, 8번에 당대뇌물 요런 애들이 인기 많은데 자, 김주원 의원 어떻게 봐요? 3번만 와일드 미스터리를 인기대로 인정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워낙에 빼어난 스피드를 직전 경주 보여줬던 말이고 특히나 직전에 뛰었던 상대들이 약한 상대가 아닙니다. 이 서클 더 웨이라는 말도 이 토요일날 저희가 입을 모아서 강추했던 말이고 제가 또 놓고 승부를 보는 말이고요. 여기 댄싱 레이첼도 이제 능력이 상당히 출중한 말이고
일단 그런 편성에서도 끈기 있게 입상을 지켜냈다라는 부분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고요. 이번 경기 역시나 뭐 선행은 거의 뭐 와일드 미스터리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3위 선행을 받고 일단 뭐 무난하게 한 바퀴 도는 그림이 현재로서는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번 와일드 미스터리를 인기리 마필이죠. 하지만 김주원 의원께서 세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는 이제 정말 애증의 말인데 이거 6번 뛸 동안 제가 한 3번, 4번을 대가리 갔다가 실패한 것 같아요. 직전까지. 8번의 당대대물인데 야,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 그 폭발력 있는 스피드가 최근에는 좀 떨어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주행검사나 데뷔전 초반 때는 뭐 정말 원사이드하게 가서 죽더라도 선행을 시원하게 나갔던 말인데 직전에는 말이 밀어도 좀 반응이 늦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무조건 붙는다고 봤는데 추입으로 타버렸습니다. 직전에는 레이스도 꼬였고, 근데 라스트에 날라오는 걸음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반 200m를 12초 타임을 끊었어요. 그 당시에 체중이 11kg나 좀 늘어났던 부분도 있었고, 이제는 뭐 연글대로 연근 것 같습니다. 이번에 7번째 맞이하는 상황인데 여기가 3번 와일드 미스터리 빼고는 초반에 빠른 말이 없어요. 이거는 뭐 당대대물이 직전같이 느슨하게 나와도 2번째는 따라가고, 혹여라도 먼저 저는 이 와일드 미스터리를 압박을 하고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박은홍 기수가 안 넘겨준다면은 2번째 가겠죠. 그래서 8번 당대대물을 이번에는 정말 찬스를 맞이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8이 깜빡일까? 1이 많이 팔리겠죠, 1이. 예, 8이 깜빡이까지 가진 않을 것 같네요. 어차피 3 놓고 이제 1번, 6번, 8번 이렇게 세 구멍이 뚫릴 경주인데 8번 당대대물을 민태민은 추천을 좀 강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뭐 절묘한 선택이나 브룩스도 다 말들은 좋더라고요. 그죠? 네. 훈련이. 브룩스가 무섭네요. 브룩스. 네. 브룩스가 이번에 병합을 이게 이빠이 뭐 하나 세게 병합을 했어요. 22조 아이세이브 데이라는데, 아이세이브 데이. 그 스피드 좋은 말을 열심히 따라가면서 걸음발 좋더라고요.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전력. 이외에 뭐 큰 복병은 없겠죠, 여기서. 그 안에서 끝나지 않겠어요? 예, 일단 뭐 눈에 보이는 인기마들의 전력이 우세하기 때문에 인기마 안에서 조합을 하시면 될 경주고요. 당연히 뭐 3을 놓고 때리는 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3 놓고 골라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현은 3번 와일드 미스터리, 민태민은 8번 당대대물을 추천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입니다. 민태민이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메인 추천 경주입니다. 김주원 의원 생각부터 한번 들어보고 제가 추천의 변을 말씀드릴게요. 예, 국산 마필이긴 합니다만 5번마 진격의 질주가 직전 공백 적응을 하면서 확실하게 실전 감각을 익혀놓고 다시 1000m 최단 거리를 지금 노리고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일단 뭐 5번마 진격의 질주의 가능성을 저는 가장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진격의 질주. 네. 제가 노리는 축이 바로 진격의 질주입니다. 진격의 질주. 국산 마필로 지금 외산 경주에 출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우리 방송에서 북벌 신화를 축으로 해서 30조의 진격의 질주, 그리고 조성공 기수가 기승하는 원몬트 한 2방 정도를 때려볼만 하겠다. 방송에서 아예 대놓고 마번까지 공개를 해드리면서 15.0배 현장까지 제가 승부로 때려드렸는데, 진격의 질주가 지난번에는 너무 외곽을 좀 무리하게 탔던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김주원 의원이 얘기한 대로 1000m 거리가 내려왔죠. 일단 스피드가 있는 말입니다. 또한 이번에는 정상 주기를 맞이하면서 훈련 내용이 지난번보다 월등히 좋아졌다. 뭐 지난번보다 무조건 더 뛸 수 있는 모든 제반의 조건들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조성훈 기수도 희한하게 금요일날 어리버리타고 일요일날 제대로 된 상금벌이를 지금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진격의 질주는 이번 경주 충마로 믿고 때릴 것입니다. 후차권 불안한 인기마들이 많아요. 그런 인기마들을 완전히 걷어내고 때리고 받치는, 한 방 때리고 2방 정도만 받치면 무난히 정리가 될 수 있는 경주입니다.
한 방으로 아마 때리는 말이 좀 배당이 나오는 안압짜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욕심있게 한번 승부를 보겠습니다. 제가 부상권은 사전 본 예상을 녹음을 안 합니다. 현장에서 확인할 게 좀 있어서 부산은 현장에서만 좀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의 국산 5군 별점 5형 경주네요. 5번 마리아고와 6번 코스모스, 거기에 2번 용왕시대가 3파전으로 팔리는데 이 세 마리가 좀 세 보이지 않나요? 예, 6번만 코스모스가 가장 세 보입니다. 저도 6번 코스모스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앞서 있고 이 레이스에서 뭐 용왕시대가 나가더라도 두 번째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렇죠. 바로 가겠죠. 휴양 갔다 와서 한 번은 38kg 체중이 찌고 직전은 빠른 페이스에 휘말리면서 레이스가 꼬여버리고 이번에는 그냥 제대로 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코스모스는 축입니다. 자, 용왕시대가 나을까요? 마리아고가 나을까요? 자, 용왕시대가 이게 푸다닥거리는 맛이 있어서 그게 나서 좀 염려가 되긴 하는데 일단 공백 있는 말치고는 상태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거기에 코스모스가 직전에 한번 당했어요. 이 선행 싸움을 무리하게 하려고 하다가 이제 너무 늦게 힘한 배에 돌입을 하면서 이제 아쉬움을 남겼었는데 용왕시대가 먼저 튀어나가게끔 코스모스가 탈 겁니다. 이제 선입을 생각하고 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뭐 앞에만 수월하게 나가준다라면 뭐 1200m 거리까지 상태 이상 없기 때문에 이상혁 기수가 잘 제어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2번이 앞에 버티든 5번이 추입으로 오든 추입도 아니겠네요. 뭐 이거 2 나가면 2로 나가고 바로 뒤에 이제 바로 뒤에 5가 붙겠죠. 5가 이거 마리아고가 원래 추입만 했는데 지난번에 보고 깜짝 놀래버렸어요. 뭐 매니머니 선행 가는데 바로 옆에 붙여가지고 저는 카리스마 퀸으로 때렸는데 끝났더라고요. 이미 초반에 발주부터 그냥 둘이 나란히 뛰면서 2사로 마무리가 되었던 그런 레이스였는데 마리아고도 뭐 4위 순군에 안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열심히 타는 경주. 고로 이번 경주는 인기마 3도 안에서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2, 5, 6, 3타전 양상으로 저도 보고 있고 그 중에 코스모스를 축으로 가고 예, 코스모스를 축으로 가되 이제 5를 때릴지 2를 때릴지는 현재로서는 2가 좋아 보이긴 한데 5도 최근에 상승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현장 상태까지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뭐 두 방 때리면 돈이 안 들 것 같네요. 한 방으로 정리해서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뭐 같은 생각이에요. 김주원 의원하고 현장에서 코스모스의 꼬랑지를 찾는데 집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이경주입니다. 승군전의 거리가 늘고 외곽으로 밀렸지만 스타 명운이 직전에 보여준 능력이 저는 걸음이 터진 것 같아요. 그때 마천볼트가 7마신을 깨진 2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 원더풀 스타가 또 9마신 반을 졌던 3등. 거기에 10마신 지었던 장군봉이 4등을 했어요. 그 2, 3, 4등을 한 말이 나란히 지난주에 이게 다들 대가리 왔죠? 장군봉이 2등 왔나 마지막에 따여서 플로이벨리한테 생금입니다. 생금이. 그죠? 스타 명운이 비록 외곽이지만 뭐 한 수 위의 순발력이 갖추고 있는 말이라서 선행으로 그냥 뺑 돌 상황이에요. 그죠? 네. 후차권은 이제 이번 레드빅이 전번에 말이 확실히 좋아졌고 3착 송군의 후지가 올라온 해피골드 이것도 두 마리가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어때요? 그렇죠. 앞에서 뛸 2번 레드빅이나 3번만 해피골드 뭐 괜찮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5번만 단디레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스타 명운이 레드빅이나 이 해피골드보다는 먼저 앞에 뛸 말이고 그럼 라스트 이제 끈기 싸움으로 후차권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끈기 싸움에서는 단디 헤라가 일단 뭐 레드빅한테 직전 지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끈기는 단디 헤라가 더 좋은 편이라 이번에 전개까지 단디 헤라가 좀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라면 최경영 기술 믿고 단디 헤라 한번 노려봐도 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단디에라도 가만히 보면은
11월 28일 날 승군전 공백 갖고 졸전한 거 빼고는 지난번에 외곽 타면서도 추입을 했고, 또 설동목 기수에서 지난주에 보니까 최규준 기수가 완전 뭐 판을 접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죠? 너무 분노의 질주 같더라고. 너무 보니까. 믿지 마요. 근데 많이 안 가려나? 오래 안 가고 그냥 단발성으로 끝날려나? 원래 문세영 같이 꾸준하게 타는 기수가 있는 반면 한 주 반짝, 한 주 잠수 이런 기수가 근데 있어요. 이게 부산은요, 제가 이제 모의 경주 당시부터 꾸준하게 경마를 봤을 때 이 한 주 반짝은 없어요. 김동영 기수도 그랬고 뭐 조성홍 기수 이렇게 한두 달을 가더라고요. 그 기세가 한두 달은 계속 전폭적으로 그냥 가는 놈이 또 간다고 정말 뭐 판때기를 핫하게 쓸어버리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잠수를 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내심은 최규준 기수의 상승세가 한 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7번 스타명운을 축으로 해서 2번 레드빅과 3번 해피골드, 5번 단디에라까지네요. 3마리. 이것도 역시 뭐 찍어먹는 양상이라서 현장 가면은 조용배 마방의 승부우지, 오문식 마방도 웬만큼 뭐 내용이 나오는 마방이고 13조도 물론 뭐 알 수 있는 마방이고, 네. 그래서 현장에서 가는 마필들 위주로 최대한 압축된 마건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육경주입니다. 김주현 의원이 이거를 원래 승부처로 삼아볼까 생각을 하다가 배당이 없어서 포기를 했어요. 이게 아마 1호 경마 오늘의 깜빡이가 아닌가 싶은데, 김주현 의원이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두 마리. 예, 경마에 뭐 절대가 없기 때문에 미리 사전 분석을 통해서 두 마리로 압축을 해둔다 하더라도 또 항상 변수가 일어날 수 있는 게 경마고, 또 그게 경마의 묘미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분석을 내려봐도 이번 경주는 두 마리밖에 안 보입니다. 한성열 기수가 기승했던 두 마리, 바로 미비의 오자매와 지금 6주 만에 나오는 1번마 스트롱 러브, 이 두 마리 간의 다툼으로 좁혀지는 경주예요. 특히나 스트롱 러브 같은 경우는 최근 아쉬움을 남기고 있긴 합니다만, 특히나 11월달 경주는 얘가 뭐 레이스 자체를 풀어갈 수 없었던 막강 상대들이 있었던 경주였기 때문에 의미 자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만만한 경주를 만났기 때문에 지가 두 번 다 끌고 왔던 미미의 오자매가 상대만으로 지목되는 경주라면 뭐 여기선 자신있게 저는 선행 추라이까지도 나서보지 않을까. 여차하면은 뭐 2 보내놓고 바로 뒷자리를 물고 따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1번은 빠질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고, 미미의 오자매 역시나 1번과 똑같은 전개입니다. 선행을 가도 되고 1이 먼저 튀면은 보내놓고 따라가도 되고, 선행 선임이 다 된다라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에 대한 부분만 이준철 기수가 잘 감안해서 힘한 배만 잘 해준다라면 앞선에서 1번, 2번 두 마리 손잡고 삥 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반 스피드를 보일 수 있는 말이 9번 블레스 오션이 유일합니다. 여기서 이게 예전에 제가 A급 승부로 한번 적중을 해가지고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애정이 가는 젠제로의 자마죠. 젠제로. 그러니까 전형적인 스피드형인데 최근에 말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스피드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스트롱 러브를 이제 김주원 의원이 잘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지금 말이 좋았던 적이 없어요. 계속 공백도 있었고 말이 좀 어리버리해져가지고 초반에 스타트를 받지를 못했는데, 한때는 뭐 빠른 페이스에서도 붙어 따라갔던 말입니다. 이번에는 말 좋아졌기 때문에 그냥 1보다 먼저 나갈 수도 있어요. 미미의 오자매보다. 근데 깜빡이가 오려면 2가 나가고 1이 따라가는 게 조금은 안전빵 같기도 하고요. 그죠? 아닌가? 1이 나가고 2가 따라가는 게 낫나요? 어쨌거나 한성열 기수와 이준철 그리고 48조 최근의 관계를 감안했을 때 두 마리의 과도한 경합은 나오지 않을 것이고요. 1400m라 하더라도 결정력이 우수한 나름대로 뭐 이게 쎄하다 이런 말도 사실은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설명이 길었습니다만은 1번, 2번 1호 경마의 한방 경주, 저배당이 가장 유력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 1번, 2번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3경주 하고 한번 끊었다가 가겠습니다.
자, 국산 3군의 1300인데요. 최근 꾸준하게 상승세, 그리고 노조무 기수의 54보다는 최상형 기수의 50.5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일본의 북벌 신화, 그리고 경남신문배에 나가려다가 말이 좀 안 좋아서 주기를 미루고 직전에 브리더스컵에 나가서 최상이 아닌 상태 속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이번 삼방 트레일이 깜빡이 막건입니다. 서울 6경주에 이어서 부산의 3경주도 1, 2가 깜빡이로 뚫리겠는데, 자, 김주원 의원이 이번 경주 한번 읽어주시죠. 뭐를 읽어드릴까요? 1, 2의 불안감이라든가 아니면 1, 2의 믿음, 이런 부분들. 1번마 북벌 신화는 일단 감량이 점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나도 좋은데, 문제는 모래에 대한 반응 자체가 상당히 민감하다라는 부분이, 과연 1번 게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모래를 안 맞을 수 있을지, 그게 또 최상형 기수 기승술에 또 전적으로 맡겨서 막권사고 응원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지 저는 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만 3방 트레일은 이제 마무리 훈련이 트랙 훈련 자체가 거의 뭐 없다시피 하면서 부실했다라는 부분이 다소간의 또 불안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능력으로는요, 장난컨대 1번, 2번이 가장 센 말들이 맞아요. 하지만 저마다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변수 쪽에 포인트를 맞춰보고 싶은 그런 경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변수의 중심에는 이 8번마 세레스 같은 말도 최근에 다소 상태 저하로 기본 능력 발휘를 제대로 못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점차적으로 상태가 오름세에 있기 때문에 한때는 마방에서 총만 봤던 기대주가 세레스입니다. 그래서 요번부터는 충분히 한번 막건까지 욕심내볼 만한 그런 다크호스 내지는 복병 안하짜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8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세레스를 추천드렸고요. 저는 일단 1번, 2번 두 마리의 전력 우세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장에서 1, 2 복승식 우선으로 해서 3복승에서 제가 좀 노려볼 수 있는 복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9번 다나카 기수의 역전의 용사입니다. 이 말이 마방도 지금 옮기고 정상적인 컨디션이었을 때가 없었어요. 이게 1월 달에 뛰고 나서 장기간의 공백 이후에 11월 달에 뛰었는데, 그때 초반에 그냥 반짝 보이고 나서 실격을 해버렸죠. 그래서 주행 재검을 다시 받고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복승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전을 뛰면서 무려 5번, 거의 복승률 50%입니다. 3착 한 번 온 것까지. 3착도 뭐 착차가 크지 않았다라면 입상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12번 뛰면서 반절은 입상을 끌어냈던 게 역전의 용사인데요. 이번에는 말이 좀 직전보다 많이 호전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외곽으로 선두권에 바로 따라붙는 습성을 가지고 있던 말이고, 또 이번에는 공백 갖고 나와서 직전에는 1800이고 이번에는 1300 거리에 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9번 역전의 용사가 한번 뒤통수를 칠 수 있는 복병이 아닌가 싶어요. 자, 1번, 2번 우세 속에서 김주원 의원이 추천해 주셨던 8번의 세레스와 민태민의 9번 역전의 용사, 3복승 내지는 복승식의 대안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7경주입니다. 혼합 4군의 1300입니다. 진명불패라는 왕대가리가 있어요. 이건 뭐 강축이 아닐까요, 김주원 의원? 예, 그럼요. 직전에 진명불패가 내용이 좀 있었던 말이죠. 그렇죠. 또, 이제 문세영 기수가 또 진명불패를 상당히 좀 아까워했었고, 왜 아까워했는지가 이미 경주력에서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뭐 직접 뛰는 거 보니까요, 혼합 4군에서는 거의 뭐 최강자로 이 평가를 내려볼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경마가 어려운 게 사실 진명불패하고 더 센 챔프가 왔으면 주변에 거의 뭐 대다수가 항구라를 했을 거예요. 만세의 삼청에서 좋겠죠. 배당이 원래 한 10서너 배 나와야 되는데 6배밖에 안 나왔던 배당이었는데, 당시 빈체로케이가 또 내용이 안 좋았어요. 다리가 안 좋다. 훈련이 상당히 약했죠, 그때. 더 센 챔프가 8배 나왔어요, 8배.
더센 챔프가 그때 좀 흙맞고 외곽으로 밀리고 좀 어리버리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더센 챔프 놓고 추천을 드렸는데 진명불패는 여기서 그냥 와있는 축이 맞습니다. 아마 1호 경마에서 가장 확실한 대가리 같아요. 예, 확실한 대가리가 그러네요. 진명불패입니다. 자, 후차권 한 마리씩만 추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는 이 11주 만에 출전하긴 합니다만 7번마 내사랑 담양이라는 마필의 잠재 능력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한때 몸담았던 29점 하방에 이상혁 기수가 올라타면서 일단 뭐 승부는 제대로 해줄 것 같습니다. 이 훈련 때도 29조 특유의 승부 패턴을 보여주면서 말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차피 뭐 진명불패가 빠르게 선두권을 정리하는 그런 그림이라며 예, 라스트 추입 한 발 내사랑 담양에게 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사랑 담양이 아마 복병권인데 김주원 형께서 추천을 좀 해주셨네요. 마치가 조금 탄탄해졌으면 좋겠는데 체중이 조금 11주 만에 쉬고 나와서 좀 쪘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지금 잠깐 끊었을 때 사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말을 빨리빨리 하게 되네요. 슈퍼세이브가 아마 강토리의 북에 현재말 겁니다. 조만간 뛸 겁니다. 내사랑 담양 김주원 형께서 추천해 주셨고요. 저는 3번 선크레스트입니다. 직전에 뭐 왕대가리로 팔렸던 말인데 기대 이하의 졸전이에요. 기대 이하의 졸전이죠. 초반부터 스타트부터 밀려버리면서 라스트에 뭐 끝나고 날라왔던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선크레스트를 믿는 게 아니고 박은홍 기수의 등짝을 믿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훈련도 박은홍 기수가 직접 아주 그냥 뭐 칼을 갈았어요. 뭐 무조건 승부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훈련을 시행했고 51조의 미래번쩍과 월요일 병합 때도 걸음이 상당히 지금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4번이 앞선 정리하고 3번이 날라오는 저배당으로 저는 보고 있는 경우입니다. 4번 진명불패를 축으로 해서 복병마 김지원 의원의 7번 내사랑 담양 그리고 인기마 중에서 3번 선크레스트를 세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4경주로 가겠습니다. 라온 카리스와 가보명운 3번에 나가신다 4번에 밍크 코트 1번부터 4번이 상당한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는 마필들이에요. 그래서 선행마 간의 교통정리 내지는 선행 경합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자, 김주원 의원이 가장 세게 보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예, 저는 2번마 가보 명운을 세게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불의의 일격을 맞긴 맞았습니다. 단승시 1점대 강력한 인기마로 팔렸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더 세게 봤던 디퍼런트 디멘션이 멋지게 우승을 해주면서 뭐 아쉽게 2등을 했어요. 그 마필이 잘 뛰어서 2등이지 웬만한 상대 만나면은 충분히 누굴 만나도 단거리에서는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후진이 기수가 눈에 보이는 선행만 가지고도 선임 능력을 곧잘 이끌어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가보명운이 선행을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뭐 가보명운의 스피드를 후진이 기수가 선임으로도 맥시멈 끌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보명운이 데뷔전 때 제가 쌍까지 놓고 갔는데 쌍배당이 없었어요. 대가리로 팔리더라고요. 그 스파이캠이라는 짱짱한 말이 나왔는데 11월 9일날 선입으로 2등 왔던 스파이캠이 그 이후의 경주에서 2주 전이었나요? 잘 나가는 2억짜리 고가의 말 누리 라인을 같은 선임 맞짱을 뜨면서 여유있게 제압을 해버렸어요. 스파이캠을 또 데뷔전 아직 많이 덜 만들어진 가운데서도 바로 제압을 했던 게 가보명운이기 때문에 가보명운의 능력은 뛰어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졌던 말이 또 디퍼런트 디멘션이라고 지난주에 또 2연승을 가뿐하게 거둔 능력만큼 질만한테 친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그래서 가보명운이 따라가도 된다 쪽에 저도 포인트를 맞추겠고 자, 저는 4번의 밍크코트가 이번에 2주 만에 출전하면서 준비는 사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여기 단촐하게 7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조 간영군 마방에서 용병수를 쓴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말이 나쁘지 않고 또 편성이 워낙에 널널하기 때문에 이번에 뭐 의도적으로 지금 주기를 당겨서
혼합 3군 경기에 출전했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그러한 내용들, 왜 굳이 주기를 당겨서 썼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제가 들어보고 결정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4번 밍크코트가 선입으로의 안정감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거라 믿겠습니다. 2번, 4번 두 마리를 세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여기에 라온 카리스나 나가신다. 로얄 소닉은 사이즈가 조금 아래에 있지 않겠어요? 예, 속다 가기 전 일인데, 일단 직전에 또 배당 내고 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 실릴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라스트 추입력을 뽑아냈다라는 부분을 감안해 보면은, 예, 복권권 역할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2번, 4번 기본으로 해서 나머지는 현장에서 복승식의 대안이든 3복승의 노림수든 최종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8경주입니다. 지금 이번 주가 출마 등록한 말들이 얼마 없더라고요. 조교 평을 쓰면서도 그 이전 주보다 좀 널널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아니나 다를까 대부분의 경주들이 지금 게이트가 헐거운 그런 편성인데, 자, 머제스틱이 나옵니다. 이게 외곽으로 코너를 돌 때 조금 기대고 하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지금 코너 4개짜리 1800을 3세마로 올라가면서 지금 56으로 또 핸디도 올라갔고, 꾸준하게 좋은 호흡을 맞췄던 문정준 기수가 기승을 안하고 지금 유승환 기수가 첫 호흡을 맞추고 있다는 점, 일말의 불안감은 있는데, 어떻게 김정은 의원 이걸 축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저는 현장까지 고민을 해볼 생각이고요. 저 역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불안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1400m도 아니고 코너 4개를 돌아야 되는 이 장거리 1800m의 첫 도전을 나서는 입장이라면, 예, 한 번쯤 좀 검증해볼 필요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의 기본 능력으로는 머제스틱이 대가리죠. 센 말이죠. 네. 이거 김주원 의원이 데뷔전 때부터 이거 추천을 드렸는데, 그때 3등 온 거 빼고는 지금 무려 5연속 입상. 다만 이제 아쉬운 게 좀 있다면은 연속 지금 2등만 줄곧 하고 있다는 게 조금은 찜찜한 부분이긴 합니다. 자, 머제스틱을 놓고 가면은 이게 아마 현장에서 이거 놓고 글쎄요, 4번의 춘추 빼고는 다 10배 미만 같아요. 예. 그죠? 그래서 이런 경주는 차라리 다른 놈 놓고 역으로 때리는 것도 좀 배팅 해법 같은데, 김주원 의원의 대안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미 걸음이 다 나온 마필이긴 합니다만, 7번 말 레전드 킹덤이 일단 호조권을 만난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머제스틱이 잘 뛰었다라면 이길 수 없는 상대. 그래서 머제스틱을 제외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입상권 한 자리를 두고 다른 상대들과 대결을 펼친다라는 가정을 세워보면, 물론 더 나올 걸음이 있는 1번만 당찬액돈이나 2번만 미래건축 쪽에 점수를 더 주는 게 맞긴 합니다만, 얘네들 역시나 1800에 대한 거리 검증을 아직 해보지 않았다라는 불안감이 있고, 나머지 마필들은 레전드 킹덤만큼 사실 입상률이 낮은 마필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보여준 걸음에서는 레전드 킹덤이 가장 앞서 있다라는 판단이라, 김혜성 기수가 최근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그 아쉬움 좀 여기서 훌훌 털어내고 멋지게 좀 입상해서 좀 분위기 반전이나 시켰으면 좋겠네요. 레전드 킹덤을 추천하셨고요. 자, 저는 6번 강한 서울을 추천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40전을 뛰면서 능력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게 유일하게 아마 우승 왔을 때 제가 팬 여러분과 승부로 1300이었나 그때 한구라를 했던 그게 강한 서울이었는데, 이후에 추천드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11월 1일 날은 얘가 들어와서 깜빡이 그때 한 방 때렸어요. 행복한 하루를 때렸는데, 행복한 하루가 진짜 말을 어리버리하게 타면서 3등을 자초했던 경주였습니다. 그레이스에서 배당판이 의외로 엄청나게 빵꾸가 나면서 입상을 끌어냈던 말인데, 직전에 복귀를 보면요, 미라클 축제, 지난번에 이거 김주원 의원이 적중을 했던 경주죠. 미라클 축제. 네, 승부로 잡았죠. 미라클 축제가 선행을 갔어요. 제일 빨랐죠 그때.
그 옆에 따라갈 정도로 지난번에 스피드가 확실히 늘었던 게 강한 서울입니다. 지난번에는 훈련 양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냥 가볍게만 타고 실전에 나와서 그냥 한번 아끼는구나, 배당으로 때리고 한번 잠수를 타는구나 했었는데, 시종 선두권에서 좀 힘을 쓰면서도 나름대로는 끈끈하게 뛰는 모습을 확인한 게 강한 서울입니다. 이번에 월요일날 외주로 스포 때릴 때 마필의 발걸음이 정말 좀 눈에 들어올 정도로 좋았던 그런 모습이라서 강한 서울을 추천마로. 여기 선행을 뭐가 갈까요, 김주원이요? 글쎄요, 뚜렷하게 나갈 후보가 없기 딱히 때문에 빠른 말이 없죠. 머제스틱이 그냥 나가려나, 외곽에서? 척거리고 하니까 원래 이 말들이 악벽도 있고 척거리 도전에 나서면은 붙들고 뒤로 가는 게 아니고 최대한 앞에 붙여놓으려고 합니다. 예, 모제스틱이 아마 선행 트라이를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어떤 말이 선행을 가든 강한 서울은 두세 번째 그냥 뒷직선에서 바로 따라 붙습니다. 잉그란디어 자마들이 대개는 좀 만기 완성이고 거리 적응력이 좋기 때문에 1806번 강한 서울 꼭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말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종현 형의 7번 레전드 킹덤, 민태민의 6번 강한 서울, 두 마리 모두 복병입니다. 8번의 머제스틱을 축으로 갈 수 있는 경주라면 두 방을 꼭 사시고요. 아니면은 6이나 7 놓고 좀 더 과감하게 배팅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5경주는 김주원 의원이 준비한 부산경마의 메인 추천 경주입니다. 김주원 의원 생각을 좀 이따가 한번 들어보고요. 돌아온 연표를 뭐 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왜 웃어요? 너무 압도적인 것 같아서 이거 얘기하는 게 좀 사실 웃기기도 한데, 돌아온 연표 놓고 후착 찾는 경주로 민태민은 보고 있습니다. 김주원 의원도 같은 생각인지 그 추천의 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도 뭐 2세 최강마였습니다. 돌아온 형표. 이제 거리를 조금 더 늘려서 1600m에 출전을 했는데, 여기서 이 돌아온 형표가 우승을 못하는 그림이 그려지질 않습니다. 당연히 인기대로 강축으로 믿고 승부를 들어가는 게임이 되겠고요. 이제 갖다 붙일 말 중에 한 마리는 인기도에서 아예 밀려있는, 사실상 뭐 백판말이라 할 수 있고요. 또 한 마리도 역시나 인기도에서 다소간에 밀려있어요. 복병권의 마필입니다. 딱 두 방으로 승부를 볼 겁니다. 인기말을 배제하고 들어가는 승부기 때문에 뭐 둘 중에 한 마리가 돌아온 연표의 입상 파트너가 된다라고 하면 아마 부산 5경주 때 여러분들 큰 소리로 웃으시면서 황급창구에 걸어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배당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강축에 저배당 없다가 아니라 이번 경주는 강축에 중고배당이 나올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잡고 때리고 받치기 두 방으로 승부를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돌아온 연표가 자타공인의 강축인 만큼 후차권의 국산 2군 경주 변수가 나올 수 있는 경주 같아요. 저도 지금 김주원 의원 설명을 들으면서 이것도 불안 저것도 불안 한 몇 마리 지워봤는데 남는 말이 뭐 되는 말이 몇 마리 없네요. 이건 무조건 뭐 김주원 의원이 현장까지 따라만 오신다면은 잡을 경주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믿고 있는 경주고, 한번 요거 녹음하기 전에 김주원 의원하고 한번 통화를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같이 각만 맞추면 이거는 특별 문자도 딱 보내기 좋은 경주 아닐까? 그죠? 예, 배당이 괜찮을 것 같아서요. 현표 놓고 한 3방, 맥시멈 3방, 한 2방 정도 압축되는 경주. 자, 김주원 의원 현장 예상 많은 관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강축이 있네요. 여기도. 지금 뭐 오늘 그러고 보니까 웬만큼 좀 축이 서 있는 경주가 많이 있는데, 토요일과 좀 반대. 그죠? 토요일 날은 인기마 접전구도 한 4-5마리가 도찐개찐 팔릴 때 그 안에서 축을 찾는 게 토요경마의 핵심이라면, 일요경마는 축에 붙이는 대가리를 찾는 게 핵심 같아요. 그죠? 축에 붙이는 후착말. 후착. 그렇죠. 후착을 찾는. 4번 해마루를 왕대가리로 믿고 가시면 됩니다. 올해 세마지 경주가 없어졌습니다.
헤럴드 경제배 세마지 대상 경주가 없어져서 이게 아마 5월 달에 2군 경주가 하나 생기면서 그걸로 대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해마루는 여기서 믿고 때리는 말이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뭐 굳이 긴 설명을 하지 말자고요. 해마루 꽉 박아 놓으시고 후차권 김주원 형과 제가 불안한 말이든 아니면 노려봐야 될 말이든 한번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마 대성과도를 비롯해서 직전에 같은 레이스에 나왔던 3번마 슈퍼플로잇과 이 8번마 오색명장, 9번마 MJ 포스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면서 5번마 머니바다의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겠습니다. 이제 후차권이 다소간의 혼전인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 9번마 MJ 포스라는 말이 직전 경주 입상을 하면서 저희에게 한 구라도 안겨줬고 사대가 참 잘 맞는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훈련 때 보면서 직전에 받았던 좋은 그런 느낌을 다시 한번 받았기 때문에 거리가 다시 1800m로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뭐 거리가 없는 말도 아니고요. 거리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직전 상태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다면 한 번 더 원모 타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주원 형께서 MJ 포스. MJ 포스를 지난번에 이걸 놓쳤던 게 좀 아쉬웠어요. 그 전주에 박정재 마주에 기둥마였던 베스트 캡틴이 불의의 사고로 퇴사가 되면서 그 주에 광풍이라든가 MJ 포스, 이 박정재 마주의 말들이 죄다 그냥 때려 먹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눈에 불 켜고 때리죠. MJ 포스가 앞에 나갔던 말인데 직전에는 그냥 추입으로 중반에 무빙을 뜨면서 날라와서 우승까지 했던 그런 말입니다. 1800 입상 경험도 있는 말이고. 자, 저는 8번 오색명장입니다. 이게 좀 기대는 게 있어가지고 코너 4개짜리 1말의 불안감은 있는데 상대 마들이 2위 승분에 걸린 말도 있고 기복마들이 1색이고 해마루는 원체 세고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홀가분하게 때릴 말은 8번 오색명장 같습니다. 박태정 기수가 최근에 컨디션도 좋아져 있고 이번에 강호시대라는 말하고 병합도 잘했고요. 또 제가 이 볼포니 자마들의 특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리 적성은 길게 나옵니다. 포리스트 캠프라든가 매니피 자마들이 엘리베이터, 고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반면에 볼포니 자마들은 계단을 밟아가듯 야금야금 걸음이 늘고 있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색명장 비록 첫 거리 도전이지만 최근에 상승세 기세를 한번 이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외곽이 두 마리입니다. 4번 해마루를 축으로 해서 8번의 오색명장과 9번 MJ 포스를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의 마지막 6경주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출마표를 딱 보고 이제 오두마번을 잡으면서 2를 잡을까 4를 잡을까 그것만 고민했어요. 나머지 말들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는 부산의 또 이번 주 깜빡이 경주가 아닌가. 이번 금포스카이와 4번의 매직댄서의 그 두 마리의 압도적인 우세가 점쳐지는 경주인데 김종현 의원 뭐 다른 이견이 혹시 있나요? 혹시? 예, 없습니다. 이 퍼스트 터치가 직전에 금포스카이랑 마신차만 보면 야, 그 퍼스트 터치도 여기서 될 수 있겠구나라고 분명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직전처럼 그런 전개가 안 나옵니다. 매직 댄서 엄청 빠르죠. 금포스카이가 이번에는 이 매직 댄서를 뭐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초반에 견제를 하려면 서두를 가능성이 있고, 이 퍼스트 터치의 가능성까지 없어졌기 때문에 이건 뭐 2번, 4번이 레이스를 앞에서 이끌면서 두 마리 간의 우승 다툼으로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배당이 얼마나 나올까 이게 문제지, 일단 뭐 두 마리에 대한 입상 탈락 내지는 또 다른 변수는 현재로서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후지희 기수가 얼마 전 이제 12월 마지막 주 경마 때 고별전을 치렀던 감동의 바다, 그거를 왜 그거 4등한지 난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죠? 잘못 탔어요, 말을. 완전히 잘못 탔죠. 그거 뭐였죠? 앞에 나갔던 거? 그 마명을 까먹었는데
네, 마지막 좀 화려하게 진단을 장식하려고 그래 얘를 갈아엎든가 견제만 해주면은 예, 지가 우승하겠다 해서 3코너부터 미친 짓을 해버렸습니다. 엑셀을 너무 많이 밟아버렸어요. 말이 아무리 명마라 할지라도 그렇게 타버리면요 라스트에 뻗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감동의 질주니까 4등을 한 거지. 감동의 바다. 다른 말 같으면요 예, 착순해도 못 갔을 것 같아요. 말 잘못했어요. 글쎄요,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요. 매직 댄서가 또 그런 뭐 이상한 행보를 보이진 않을 겁니다. 이게 레이스가 3번 퍼스트 터치가 선행을 가고자 하면 갈 수는 있을 거예요. 금포스카이가 굳이 선행을 안 가도 되기 때문에 3위 선행 가면요 그 뒤에 금포스카이가 두 번째 내측 선입으로 따라가고, 매직 댄서는 무조건 선행마, 뭐 금포스카이가 나가든 퍼스트 터치가 나가든 두 번째 외곽을 설 겁니다. 그래야 좀 뛴다는 마방의 내용을 예전부터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매직 댄서가 먼저 4코너 돌면서 퍼스트 터치 제압을 하고 쭉 빼겠죠. 그럼 안쪽에 열리면서 금포스카이가 또 라스트 한 발을 쓸 거고, 아니 반대로 금포스카이가 선행 가고 또 외곽에 매직 댄서가 따라가면은 둘이 뭐 그냥 10발이로 땡땡 굳을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봅니다. 변수가 없어요. 그죠? 2번, 4번 한 방 인정하시고요. 현장에서 이거다 싶은 말이 있으면은 3복승이나 좀 노려보자고요. 현재로서는 또 이거다 싶은 3복승 말도 딱히 보이지가 않는데, 현장까지 한번 3복승 막권 쪽으로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경주와 11경주 딱 두 개가 남아있는데, 공교롭게도 뭐 저희가 일부러 잡은 건 아니고요. 이번 10경주를 민태민이 추천 경주로 잡았고, 마지막 11경주는 김주원 의원이 추천 경주로 잡았는데요. 자, 김주원 의원 생각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부담 중량이 예, 전체적으로 다 상향 조정이 된 별정 경주이기 때문에 최근 기세로 보면 태산번 쪽이 뭐 불리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57을 달고 뛰는 레이스긴 합니다만, 직전 1300에서 지난주 입상을 차지했던 소르른까지 때려잡는 모습을 봤을 때는 예, 이거는 뭐 최근에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구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훈련 때 컨디션도 이상 없는 모습이라 일단 3번만 태산번 쪽의 입상 가능성을 저는 한 번 더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태산번 쪽 말씀을 하셨습니다. 별정 4-C형입니다. 4-라는 건 이제 앞말 한정이죠. 앞말 한정. 그리고 C형은 증감량을 의미하는데, 일단 뭐 잘 뛴 말이나 못 뛴 말이나 저마다 핸디가 좀 직전 대비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기존에 마련 부중이 높기 때문에 지금 높아진 건데, 자, 3번의 태산번 쪽이 승분전이지만 이게 말이 사이즈가 있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죠? 태산번 쪽. 김주원 의원께서 추천을 하셨는데, 자, 여기 태산번 쪽을 또 깨러 가는 노림수 아나짜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의 능력을 정말 세게 보고 있어요. 근데 한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말의 컨디션이 조금 다운된 것도 아니고요. 급격하게 많이 다운됐던 말이 있어요. 그 급격하게 안 좋았던 상황 속에서도 기본기 자체는 꾸준하게 보여줬던 말인데, 자, 간만에 이 말이 살아났습니다. 제대로 때리기 위한 기수까지 올려놨고요. 뭐 전개로도 너무나 수월하게 선행마 뒷자리 바로 물고 따라가는 유리한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노림수마를 아예 축마로 놓고 후차권은 태산번쩍 인기마로 한 방을 강하게 때릴 것입니다. 한 방을 때리고 나머지는 이제 배당이 나오는 복병마를 좀 엮어가면서 이번 10경주 꼭 적중을 좀 만들어낼게요. 노림수 축이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추천막권 또 미리부터 분석을 하실 분들은 아래 나오는 사전 하루 전 본예상 오후 9시까지 녹음이 되고 있는데, 그 본예상도 좀 많은 관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는 김주원 의원이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배 경주에서 이게 꼴찌네요. 꼴찌. 몇 마리냐? 14마리, 13마리, 13마리에서 13등을 했던 강해가 이번에 축으로 8일 경주인데 14마리. 14마리인가요? 지난번에? 14번이 광교비상이 14번이 있었죠. 광교비상은 아직 보이진 않네, 여기. PDF에 안 나왔네, 아주.
여기 있네, 여기. 4번인데? 아이, 13번 끝번이 흑기사인데 뭐 13마리였네. 13등인데. 아무튼 강해가 이번엔 축으로 팔릴 경주인데 1400 정도라면은 그냥 뭐 전천후의 말로 보고 있습니다. 강해를 놓고 이제 후차권 찍어먹는 경주로 민태민은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1월 둘째 주 경마죠. 예. 대미를 김주원이 형이 아주 시원하게 한번 장식을 해줄 거라 믿으면서 추천의 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죽으나 사나 단통으로 저희가 승부를 봐야 될 경주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죽진 않을 겁니다. 사는 쪽으로 이제 해서 단통 승부를 들어갈 예정이고요. 기본기 때문에 팔릴 불안한 인기마도 있고, 훈련이 좋아서 어설프게 바람몰이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흑비용마 몇 두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이런 거 저런 거 다 제껴두고요. 이번 경주 진짜 되는 말 두 마리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배팅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큰 배당이 나올 만한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이 배당이 여러분들 딱 눈에 봐서는 저게 정말 승부를 봐도 되는 배냥이냐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걱정을 없애드리기 위해서 제가 쌍승식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쌍승식 포함한 복승식 단통마건, 당연히 비중은 쌍승식에도 실어두시면 되겠고요. 네, 쌍에 대한 믿음까지 있는 그런 마필 대가리 세워놓고 단통 때리는 경주라, 뭐 배당에 상관없이 단통 때리면 사실 어떻게든 돈이 되는 게 이 단통 승부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경주 행여라도 지고 있으시다라면 이번 경주를 통해 역전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10경주에 미니언님과 승부 봐서 시원하게 한구라 15 여기까지 오셨다라면 다음 주 배팅 자금까지 미리 더 확보를 해놓으시고 여기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대로 된 한방 막건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는 김주환이가 깔끔하게 두 마리만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구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까지 가는 건가? 쌍이 와야 한구라가 되죠. 쌍이 와야? 쌍 70%, 복 30%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강해가 후착인가? 강해가 후착인데요. 후착이에요? 네. 미리 이거 마지막 경주니까 막건 사기 힘들다고, 배당 큰 거 아니면은 막 많이 사야 되는데 10경주 뭐 한 9경주부터 해가지고 여러분께서 구매표에다가 11경주 쌍승식 체크하시고 6번 뒤로 돌려놓고 김주원이 형 거 음성 듣고 한 마리 말씀해 주시면 거기다가 칠해가지고 막건 사시면 되겠네요. 자, 대가리말 강해, 인기 1위말 강해를 후착으로 돌리고 쌍으로 그냥 딱 한 방이죠. 딱 한 방. 강해가 2등 오면요, 김주원이가 한구라 한 겁니다. 현장 안 들으셔도 강해 2차 보면은 전마 한구라 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11경주까지 이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후반부에 아무래도 10경주, 11경주가 민태민, 김주원이 연타로 승부를 좀 때리는 경주가 1호 경마기 때문에 현장감을 좀 여러분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잘 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조금 더 2차 분석, 3차 분석까지 해서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